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죠.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의 하얀 설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보스 포럼, 트럼프 대 유럽연합의 거대한 경제 전쟁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다보스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린란드 매각 문제부터 무역 관세 폭탄까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결정지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매년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지만 2026년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곳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과거 다보스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모여서 기후 위기나 복지를 속삭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직구를 던졌습니다. 당신들의 규제와 세금 파티는 끝났다. 라고 외치며 등장한 트럼프. 그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탈규제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럽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EU의 과도한 정부 지출과 규제 중심의 경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를 깎고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권이니 뭐니 하면서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죠.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묻어둬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죠. 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린란드 인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에서 그린란드는 북미의 일부다라며 덴마크와 EU를 상대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거의 강매에 가까운 수준이죠.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펄쩍 뛰었습니다. 주권 침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며 집단 반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8개국에 25%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린란드는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이자 엄청난 천연자원이 묻힌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땅을 확보해서 중국의 북극 진출을 막고 에너지 주권을 완벽하게 틀어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미국이 미쳐가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트럼프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니 우리가 사겠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죠. 유럽은 지금 이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 같은 사람들은 직접 대화해서 풀어보겠다며 진화에 나섰죠. 유럽연합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보스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럽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 조치를 꺼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장사하기 힘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9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했다는 뉴스 기사도 떴습니다.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더욱 강경합니다. 미국의 경제적 블랙메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전 유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럽이 과연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입니다. AI 분야에서도 미국은 혁신을 하는데 유럽은 어떻게 규제할지부터 고민합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죠. 트럼프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너희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규칙을 따라라. 결국 EU는 인도와 거대 무역 협정을 맺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미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자본력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사실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계좌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자본주의는 야생입니다.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기업가 정신을 극대화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금은 낮추고 규제는 없앱니다. 반면 유럽의 자본주의는 온실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부의 재분배를 강조합니다. 듣기엔 좋지만 문제는 성장이 더디다는 거죠. 다보스에서 트럼프는 EU의 그린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허상에 속아 에너지를 비싸게 쓰고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제조 강국도 비싼 전기료 때문에 공장을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흐릅니다. 부는 나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산에서 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유럽은 그 흐름에서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도 갈립니다. 트럼프는 다보스에서도 비트코인을 옹호하며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죠. 돈의 흐름을 보면 누가 승자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자본은 자유를 찾아 이동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거창한 다보스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 중심의 자산 배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트럼프의 탈규제와 에너지 패권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럽 자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세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은 유럽의 자동차와 사치품 산업입니다. 셋째, 에너지와 안보 섹터를 주목하세요. 그린란드 논란에서 보듯 자원 확보는 2026년 최고의 화두입니다. 원자력과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힘을 쓸 겁니다. 넷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적 정책은 이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세상은 더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활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한 자본주의의 진리니까요. 다보스의 눈보라는 곧 그치겠지만 트럼프가 쏘아 올린 경제 전쟁의 여파는 오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지름길입니다.